시키고, 나이 먹은 분들은 잘 모르지만 요새 세대는 다 해요. 우리 뇌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지난번에 배운 걸 복습할 수가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최면 속에 들어가서, 자, 나는 지금 최면 강의를 받고 있는데, 받고 있는 동안에 어제 배웠던 영어 강습, 배웠던 영어 공부를 복습한다 라고 후처면을 이제 명령하고 나는 최면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잠재의식은 복습을 계속 합니다. 그 원리를 알면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 24시간 아닙니다. 48시간도 되겠죠? 자면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잠이 들기 직전에 오늘 배운 것을 내가 자는 동안 복습한다. 그러면 자는 동안 복습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 48시간만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 왜곡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2시간 배운 것을 10분 동안에 복습한다. 그럼 10분 동안 복습하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떤 의사가 아들과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보면서 우리 같은 새우깡 같은 걸 칩을 먹으면서 아들이 봤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자기 친구인 마음치료 전문의한테 가서 이제 어떤 치료를 받으면서 연습을 하면서 최면에 애들 깊이 잘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해서 아버지와 함께 봤던 2시간 영화를 20분 동안 다시 감상한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손을 계속 빠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상해서 20분 지난 후에 너 왜 손을 막 이랬냐? 아빠 그때 나 그 새우깡 먹고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막 움직인다는 소리는 빨리 돌아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48시간이 아니고 100시간도 될 수 있고 더 될 수도 있어요. 창을 많이 열어놓으면 또 됩니다. 수학 공부 동시에 다른 영어 공부 다 할 수 있어요. 그 방법만 알면 과유한다고 그냥 같은 공부한 걸 계속 또 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는 한 번 공부한 거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기 있으니까 복습만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가르쳐 주려고 아무리 막 광고를 내라고 해도 안 와. 그리고 미국서는 또 가르쳐 공부하러 왔어도 내가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말들을 잘 못 가르쳐서 나는 우리말로 해야 되거든요. 영어 서투르니까. 근데 애들은 영어로 해주세요. 그런데 난 못합니다. 영어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못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애들도 그러지만 학부모들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부모들은 애들 놓고도 최면으로 딥슬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와서 피곤해서 잠들지 않아요. 잠들기 직전에 보면 그냥 눈이 가물가물해서 곧 잘라고 그래. 그렇지. 마음이 열렸을 때니까 최면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거기다 대고 오늘 자는 동안에 복습을 다 할 거야. 깊이 잠자고 나면 피곤이 확 풀리고 기분이 좋아진다. 얘기만 살짝 해주는 거예요. 살짝. 그러면 잤을 때 자기도 모르게 복습이 되니까 나중에 시험 치면 그것도 있고, 또 시험 치기 전에 할 수 있는 그 최면도 있고, 공부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하는 최면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중급부 학생이라 하더라도 아주 영리한 공부를 잘하는 학생만큼 능력도 발휘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방법들을 모르니까.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런 광고를 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학부모가 할 수 있는 공부를 도와주는 방법을 한번 세미나를 해볼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는 기술, 공부를 가르치는 기술, 선생님들을 위해서 책 2권을 써서 한국에다 팔고 있어요. 출판해서 했는데 어쨌든
그런 교육청의 중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애들을 도와주는 것은 그야말로 그 백년 대계입니다. 그들의 앞으로 생활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내 병을 치료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그냥 다른 일 하는 부모들도 많고, 다른 일 해도 좋아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잠시 그것만 해주면 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몰라서 못 주는 거라도. 자, 마음을 통제하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질 근본. 그래서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아까는 마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고요. 생각이라는 건 마음입니다. 마음이 생각이고. 그렇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좋게, 아까 그런 상상인도 얘기했죠? 좋게 생각하면 좋게 이루어져요. 왜? 좋게 생각하면 생각이 좋은 생각을 뇌에 전달하니까 뇌에서는 우리 몸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니까 그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예를 들어 엄마가 배가 아플 적에 배를 문질러 주죠. 엄마 손이 약속이다.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한 번 괜찮은 아이는 배 아플 때 엄마 보고 문질러 달라고. 문질러만 주면 나서. 왜? 엄마가 문지르면 낫는다고 100% 믿으니까. 자, 이 말이 진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한참 여러 곳을 다닐 적에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어떤 부인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 가랭이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잡았습니다. 나섰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같은 거,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딱 잡으면 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알아요. 도사들 알고. 도사들도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누구냐? 그래서 얘기하니까, 그대로 얘기하니까, 네 믿음이 너를 낫겠구나. 너 믿음이 너를 낫게 한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100% 믿으면 그대로 돼요. 그걸 우리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의사들이 주는 약 중에 플라시보 약이 있습니다. 플라시보 약은 설탕으로 만들었던가 밀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 주냐면 어떤 약이 없을 때 특별한 약이 없을 때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당뇨 낫습니다. 근데 그 환자는 그 의사를 100% 믿어. 그거 먹으면 낫습니다. 근데 내가 그 밀가루야? 라고 만약 누가 얘기했다면 그거 듣는 순간 소용없습니다. 바로 그原因 나타납니다. 어쨌든 플라시보 효과, 유약 효과라고 합니다. 의사들이 주는 약 중에 상당한 것이 유약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유약 플라시보다 엄마 손이다 하는 것이 희망이거든요. 희망. 낫는다는 희망. 100%. 그래서 희망이 최고 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이나 스님 같은 분들은 신앙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날 수 있다는 희망.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면 낫습니다. 10명 기도하면 5명 낫습니다. 믿는 사람은 낫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낫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합니다. 그래 낫겠어? 절대 안 낫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셨으니까 하느님이 나를 낫게 해주실 거야. 라고 100% 믿으면 낫습니다. 의사는 의술을 가지고 희망을 주는 거죠.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 치료 전문 의사야.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죠. 검사해보니까 암이 발견됐어. 그 사람 뭐라고 하는 거니? 어떤 의사들이 그래요. 그 사람에게 아니라도 가족을 불러다 놓고 가족한테 얘기해도 본인은 다 듣습니다. 왜? 잠재시 다 열고 오니까 살살살 하는 소리 다 들어요.
3개월 정도밖에 못 사실 겁니다. 그냥 잘 해드리세요. 그러면 그 사람 3개월에 반드시 죽습니다. 죽는다고 믿으니까. 의사가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의사는요, 아무리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못 고치는 거지 다른 사람 고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단정을 합니까? 단정하는 얘기는 사형선고랑 같아요. 왜 자기가 사형선고를 합니까? 그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나는 또는 지금 여기서는 치료수 아직은 없지만 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찾아봅시다. 라든가 아니면 이분은 내가 배운 우리 스승님인데 이분한테 가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고 리퍼를 하던가. 근데 보통 리퍼를 잘 안 합니다. 돈도 문제고 자기 유신도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냥 사형 선고를 해요. 그래서 우리 최면한 사람은 반대로 어떤 경우에도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부정적인 말은 우리는 안 씁니다. 우리 가르칠 때 반드시 긍정적인 얘기만 하지 거꾸로 하더라도 안 됩니다, 나쁩니다, 그런 소리, 공부 너는 안 돼, 그런 소리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오늘 나쁘게 점성가 얘기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거나 희망, 이 얘기를 제 얘기인데, 내 친구 중에 오래전에 최면도 배우신 분입니다. 그분도 장로였다가 목사가 되신 분인데, 재작년이네요. 그래서 재작년 3월 달에 한 분을 왔어요. 내가 그분을 주치의처럼 치료를 해서 나하고 상당히 리퍼가, 그러니까 나를 100% 믿습니다. 나하고 말이랑 신뢰를 해요. 그런 친구인데 누구가 왔더라고요. 어찌 왔냐고 그러니까 뭐 페이퍼를 주는데 그냥 페이퍼만 내밀더라고요. 딱 보니까 1, 2, 3이 있어. 전립선암이 꽉 차. 그래서 첫째, 완전히 이걸 드러내버리자. 두 번째, 그것이 싫으면 오줌이 안 나오니까 싫으면 방사선을 내는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그걸 요도에 꽂아야 된다. 아니면 그것도 싫으면 항암 치료를 받아라. 세 가지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면 나이가 많으면 항암 치료도 힘듭니다. 수술 때문에 죽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수술 자체, 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수술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걸 아니까 어떻게 오시냐 않고 싶다. 그래서 웃으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려냐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내가 약 주고 어떤 침박으로 나선 게 있거든요. 나하고는 또 그 다른 방법도 없고, 그래서 내가 바로 이 아래가 그 전립선이 있어요. 여기다 침을 놓고 5개쯤 놓고 뜸 뜨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이런 뜸 뜨는 것은 몸을 좀 건강을 하더라도 암세포를 죽이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하라고 하는 거고, 내가 침도 한 짝을 주고 1000개짜리를 주고 뜸도 사서 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희망도 없으니까 그걸 하면서 뜸 뜨고 나서 손을 여기다 딱 대고 암세포한테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냥 야, 내가 너 때문에 죽게 생겼다. 그런데 너는 잘 모르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죽는 순간 너도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적당히만 괴롭히면 나도 안 괴롭게. 수술하면 수술하는 순간 적이 돼버립니다. 암세포가 확 커져요. 너랑 같이 살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있는 데까지. 너도 오래 살고 나도 오래 살고. 처음에는 그게 길잖아요. 말이 그렇게 하려면 한 5분, 3분 걸려요. 일주일간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같은 말 하기 힘드니까 여기다 대고 같이 살자. 같이 살자. 그렇게만 하자고 그랬어요. 그냥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기다 대고 같이 살자. 3개월 후에 왔습니다. 6월달에.
빙글빙글 웃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좋은 일이냐고 그러니까 그 쪽지를 내밀어요. 보라는 거예요. 나보고 말도 않고. 읽어보니까 그 암세포 검사를 새로 했는데 낯섦이라고 거기 써 있더라고요. 암세포 검사 결과 암세포가 발견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의사가 얘기하더래요. 무엇을 어떻게 했냐 설명할 수가 없어서 자연치료를 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줌도 잘 싸고 지금 마스터우에서 살고 있는데 오줌 싸고 똥 잘 싸고 아무 문제 없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카톡 하면서 그분은 내 말을 100% 받아들인 겁니다. 또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정말로 받고 또 그분은 예수를 믿는 목사님이니까 간절하게 그것이 된다고 하면 100% 믿고 하니까 나온 거예요. 암세포도 그냥 없어집니다. 이 암세포가 나올 때는요, 오늘 한 개 없어지고 다음에 한 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시 없어져 버려요. 일시. 그 사람 말고도 위암 환자도 내가 어떤 45세, 한 10년 전 얘기인데 그분은 수술했었어요. 했다가 너무나 많아서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했어도 자기 죽을 거라는 생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최면 속에 들어가서 그런 암시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도 3개월 후에 다시 검사하니까 암세포가 없어졌어요. 근데 2006년도에 또 우리 미국에도 그게 들어왔잖아요. IMF처럼 막 어려움이 2006년, 7년도에 왔거든요. 그래서 한 2005년도 일인데 1년 있다가 괜찮으니까 사업을 또 시작했어. 그 사업이 안 되니까 다시 생겼어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하고 좀 연락해도 해달라 해서 연결이 돼서 얘기해보니까 그렇대. 그래서 전화 지난번에 나을 거라고 당신이 안 죽을 거라고 100% 생각하니까 없어졌잖냐. 최면으로 100% 믿게 할 수 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와라. 그러니까 한국에 무슨 기도원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무도 꺼내보는 그런 기도원이에요. 거기 간다고 예약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 걔한테 모르니까. 그래서 가서 있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돌아와라.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랬는데 가서 간 뒤에 2주 뒤에 죽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거기 가면요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간혹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말기 때 다 가기 때문에 거의 90%는 다 죽습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오늘 내가 입수했어. 한 달 전에 들어온 사람은 죽어나가고 또 들어오고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점점 어때요? 가만히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자기는 죽음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가 되면 죽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게 이 나쁜 생각이 더 나빠요. 더 강해. 아까 나쁜 말을 하는 독성물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나쁜 말을 하니까 밥도 시커멓게 썩었습니다. 이건요 분명히 플라시보 반대 개념인데 이걸 노시보라고 하는데 더 나쁜 것입니다. 사실. 상상하면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소리입니다. 아까 얘기한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요일은 상상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이라든지 운동하는 사람이라든지 상상, 우리 뇌는 생각하는 거하고 상상하는 거하고 실제로 하는 거하고를 구별을 못합니다. 뇌에서는. 그래서 아까 공부할 적에 자는 동안에 복습하라 그러면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뇌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상하고 실제하고 구를 못해서 예를 들어서 피아노 연주를 해야 되는데 1시간 동안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한번 치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30분 동안에 피아노로 만주한다. 머릿속에서는 솔직히 피아노 칠 적에
도레미 보고 누르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만 눌러지는 거예요. 이제 물론 보면서 연습이 돼서 그런 거지. 잠재의식이 명령해서 눌려지는 거지. 아 보니까 돈 누르고 그럼 시간 걸려서 안 돼요. 보고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0.2초가 걸린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하고 나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하는 사람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상상훈련은 신체훈련, 운동, 세미나만 이런 우리는 세미나 발표지 저도 원고를 써놓고 오늘 아침에 다 일어나서 쫙 보고 상상을 해요. 나는 이때 무슨 일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슬슬 나오지. 안 잊어버리고 물론 그 중에서 하나 잊어버릴 수 있는데 거의 그대로 나와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나는 상상 훈련했으니까. 그걸 일일이 기억 원고 보고 그게는 않더라도 중요한 효율, 중요한 만남 이런 거 있을 때 훈련하는 게 좋습니다.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무슨 얘기를 할 것이고 연습을 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되지 그냥 나가면 할 말도 없고 헛소리 나올 수도 있고 중요 회의가 있어요. 우리 이사장이지만 오늘 회의가 있어. 총장들 여러 모였어. 그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하는 건 다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이거 혼자 연습하는 거죠. 자면서 복습하기 이런 것이 다 여기에 뇌는 신체 훈련과 상상 훈련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면 치료도 되고 공부도 하고 쉬기는 굉장히 좋은 것이구나 나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면서 공부하는데 되겠어? 그런 사람은 뇌가 신체 훈련과 상상 훈련을 구별하지 못한 사실을 이해 못하니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마음을 바꾸면 증상이 치료됩니다. 자, 아까 오이 얘기했습니다. 오이 못 먹는 사람. 또 어떤 걸 먹으면 막 두들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식증이라면서 쌀밥을 먹으면 막 두들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낭문다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물만 대면 두들이 나. 그거 내가 그런데 20년 전에 그랬다가 지난 봄에 그랬어요. 약이 없었어요. 한국에서도. 근데 한국에서 어떤 약국에서 지어준 약이 낫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나섰냐면 그걸 먹으면 한 5시간, 4시간 괜찮은데 1시간 더 참고 1시간 더 참고 해서 한 2개월 동안에 내가 나섰거든요. 그 약을 20년 전에 가져온 약이 있더라고요. 너무 오래됐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먹어도 안 낫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도 다 이런 술, 담배 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담배 끊기가 10명 중에 그런 사람을 보면 3명 정도는 그냥 한 번에 끊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매직처럼. 그러면 5명 정도는 2-3번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한 3명 정도는 조금 더 받아야 됩니다. 1명은 더 오래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래 하느냐 덜 하느냐 차이인데 그 차이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결정해요. 간절한 사람은 빨리 돼요. 간절한 사람은 체위도 잘 들어가거든.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한테 등 밀려서 온 사람은 저 사람이 나 출연시키는데 들어갈까? 안 들어갈걸? 그러고 있으면 진짜 안 들어가요. 그럼 그 사람 들어가게 하려고 나는 2시간 동안 애를 쓰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게 했어. 막 원세션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 돈은 돈대로 내고. 그러나 간절하게 하는 사람은 10분이면 돼. 그럼 10분 다음 시간은 치료 시간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많이 지출하냐 덜 지출해놔도 본인이 결정인데 그 말을 치료기에 본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통 원 세션에 한
15년 전에는 500불을 받았습니다. 근데 점점 어려워지고 그래서 2005년, 7년 거치면서는 300불 받다가 자꾸 뭐 경제는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어렵거든요. 지금은 200불 받고 있어요. 200불 밑으로 안 내립니다. 왜?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1시간 하는데 100불은 받아야지.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공부 1시간 강의하고 100불 받아갑니다. 뭐 다 그래요. 강의하고. 근데 학위 가진 사람이 물론 학위 가졌다고 해서 잘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투자가 많이 됐으니까 나도 100불 안 받을 수 없잖아요. 200불 받아야 그 이하는 안 내립니다. 보통 간다는 건 한두 번, 세 번에 날 수 있고 심한 거라도 대개 10번 정도를 하면 됩니다. 예전에 18살짜리 고등학교 다니다가 휴학한 학생이 하나 주재학교에서 왔어요. 엄마와 같이. 우리 이사장님한테 연락을 어떻게 해서 우리 학교 광고를 보고 와서 연락을 해서 직접 받았는데 여기까지 올라오고 보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는 엄청 심하니까 그러니까 엄마도 와서 오자마자 나보고 쥐도 물어보는 소리가 미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왔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알아서 온 게 아니라 본인이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엄마 아빠도 나를 미쳤다 보는데 나는 안 미친 거야. 그래서 막 찾았더니 최면 치료는 된다는 걸 어디서 읽었어. 그래서 또 막 찾았더니 로드랜드 대학에 나왔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오면 비행기표에 여기 와서 여관도 잡아주는 데만 요새는 그런 데 들어가서 70불, 75불 받습니다. 비쌉니다. 옛날에 50불이면 됐는데. 그러니까 그 여관비에 한 번 왔다가 두 번, 세 번 갈 수도 없고 내가 일주일에 3번은 또 어떤 병원 나가니까 해줄 수 있으니까 4일밖에 못 해주거든요. 그럼 2주일 있으면 8번. 중간에 내가 수요일 그냥 좀 늦게라도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9번을 하고 갔는데 9번 치료받으려면 얼마입니까? 1,800불, 2,000불입니다. 조금 깎아주긴 했습니다. 돈이 6,000불 빚내 갖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마켓에서 밀었는데 왔다. 그 학생이 나오고 뭐라고 하냐면 그게 원인이 간단히 얘기하면 걔를 엄마가 어느 정도 엄마 아빠가 기르냐면 어디 가서 남자애가 만나면 잘못 만나면 큰일 나니까 만나지 마. 그래서 어떤 아르바이트 빵집에 일하러 갔는데도 신호다 주고 끝나면서 신호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뭔 친구나 경험이 있어야지. 순수하죠.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은 학생이에요. 근데 그 빵집 아르바이트 때 만난 어떤 학생이 한국인이 아니라고 같은데 학생이 내가 좋아했던가 봐. 얼굴이 이쁘고 명예 언제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냥 붙잡고 뽀뽀를 했어요. 혀가 지 말에 의하면 혀가 쑥 들어왔대. 솔직히 사랑하니까 키스하면 혀도 놓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건 보통이거든요. 그리고 그랬다 하더라도 이 새끼가 나를 좋아하는가 봐. 그러고 끝날 텐데 얘는 툭 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들려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기억이 더럽다는 생각도 들고 어떤 혀가 쑥 들어왔다 나갔다는 기억이 온종일 그 생각만 나오는 거예요. 2년 동안을 계속 그 생각만 했대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나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2년 동안에 다른 생각 하다 보면 온통 그 생각만 나요. 2년을 없애주세요. 그러더라고요. 2년 동안을 그냥 송두씨 없애달라는데 그렇게 해본 일도 없고 참 난감하고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네가 잘하면 사랑을 또 하게 되고 남자도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손도 붙잡게 되고 키스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 행동이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영원히
걔는 키스도 못하고 시집 못 가게요. 그건 괜찮은 거야. 사랑하는 사람끼리. 근데 네가 상처를 받아서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걔가 그러다 보니까 얼굴도 있고 그런데 참 미흡다고 생각하고 그런가 봐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증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5년 동안을 과정 카운슬을 받았어. 그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왕따 시킨다고 그러고 다른 애들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카운슬러는 선생님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으로 알고 그것만 착했나 봐. 그래도 안 나서니까 점점 심해지니까 결국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자신감, 너는 잘생겼어,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는 치료를 5번 정도 계속했습니다. 일단 내 생각은 이걸 완전히 그걸 지우려면 지워서만 되는 게 아니고 송두리째 바꿔버려야 돼요. 내가 그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그러려면 새로운 희망을 가지는 효정이, 제가 효정이거든. 뉴 호정이를 만들어야 돼. 효정이. 그래서 5번 동안에 그 치료만 했어요. 너는 할 수 있다. 뭐든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기억을 하나씩 지워주고. 근데 뭐 기억이 하나도 지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2년 동안에 이 기억의 창고 속에 온통 들어있으니까 기억이 전부 기억만 바뀌었어요. 이걸 한꺼번에 다 지울 수도 없고 지운다고 해도 아직 남아있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그래서 생각 끝에 가기 직전에 비행기 타기 직전에 비행기는 11시 표를 끊어놓으라고 하고 5시에 만났습니다. 엄마도 있고 근데 이제까지 뉴효정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생각을 자 지금까지 고민에 차고 정말로 어려운 고생스러운 효정이를 옆에 있다. 동의야.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입니다. 고생스러운 나. 고민스러운 정말로 정신병자 같은 나. 옆에 있냐 이렇게 좋다. 내가 20를 세면 셀 텐데 하나를 셀 때마다 올드 효정이는 100m씩 멀어진다. 처음엔 깊이 잘 들어가요. 9번 연습했으니까. 하나, 조금 멀어졌습니다. 둘, 셋, 점점 멀어진다. 넷, 15, 아주 그게 보이지, 거의 보이지 않는다. 20, 완전히 사라졌다. 옛날의 효정이는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뉴 효정이, 희망에 찬 뉴 효정이. 이제 너는 가서 아무 생각 말고 공부를 시작하고 뭐든지 다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엄마 보고는 절대로 효정아 너 괜찮아? 그거 생각 안 나?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웠는데 또 얘기하면 기억도 나면 안 되잖아요.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신신당부하고 모든 가족이 다 해달라고 하는 데만 책도 사주고 학교도 보내고 다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 돈도 많이 들어왔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전화하고 카톡도 연결해놓고 전화도 연결해놓고 다 해놨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얘기했을 거예요. 돈도 많이 들어왔으니까 치료 안 됐어요 라든가 좀 이상해요 라든가 연락이 반드시 올 텐데 잊어버리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효정이한테도 얘가 떠나면서 그러더라고요. 혹시 또 그러면 전화로 출연 받을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돈이 드니까 전화로도 돼. 전화 출연도 됩니다. 그러나 이 전화 이어폰을 반드시 끼야 돼. 왜? 깁스를 했을 때 전화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 이어폰을 끼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럼 내가 해줄게. 그렇게까지 약속하고 다 갔는데 효정이한테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이 없다는 소리는 나한테 온 사실조차도 기억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치료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게 낫다면 벌써 전화 여러 번 왔을 거예요. 그래서 난 성공적으로 했다고 봐요. 그런 치료법이 있어요. 장황하게 얘기했습니다만 할 수 있다는 소리로 말씀드렸고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런데 대개 우리 병은 좋은 기억이, 좋은 마음이 병이 되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 요새 그런 환자가 상당히 옵니다. 요전에 부부가 왔는데 남편이 아내를 데려왔어요. 나보고 남편이 살짝 하는 얘기가 와이프가 좀 이상합니다. 정신 잘 좀 부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7월절에 부부를 같이 못 있게 합니다. 왜? 와이프가 문제 있는 건 남편인 경우가 90%입니다. 원인. 남편의 문제는 와이프가 원인 경우가 90%거든요. 그래서 저 아래 내리가 있으라 보고 얘기를 하고 최면을 걸어서 했더니 이분이 이제 70년대 온 간호사입니다. 얼굴도 아주 70세지만 그 얼굴 그대로 있어서 아주 미인이고 간호사 정도 했으니까 이 병에 대해서도 그것도 많아요. 70도.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 남편은 건장하게 생겼습니다. 남편이 뭘 하는 것마다 못 오게 한대. 그러니까 뭐 음식을 해도 와서 뭐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디 나가려고 해도 왜 나가냐고 그러고 못 나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제발 뭘 하고 하는데 한 말도 안 해줬으면 내가 살겠다고. 얼마나 얘기하는지 벌써 알겠죠? 못 살겠다 정도면. 그러니까 이건 아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이 치료받을 사람이지. 사실은 뭐 같이 치료를 받기는 하더라도 마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큰 웅덩이에다 돌을 던졌어요. 다른 사람. 근데 그 돌을 맞은 개구리는 중야상나 문제거든요.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아내는 중야상나. 근데 어떻게까지 만들었냐면 혼자 치료받으러 오라니까 혼자 못 알아보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치매라고 등록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다든가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치매로 판정받게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치매가 됐으니까 운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밖에서 혼자도 못 돌아다닌대요.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지. 이거 꼼짝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돈을 내고 가면서 내가 남편을 설득해서 남편하고 같이 오세요. 다음에 그랬어요. 안 오더라고. 얼마나 지금 고난을 받고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가해자라는 걸 남편이 인식을 하고 자기가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아내 때문에 남편이 아주 고민인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런 걸 이제 일종의 의처증, 의부증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의처증, 의부증은요 무섭습니다. 절대로 안 놔줍니다. 왜냐하면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미워서 생긴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안 뺏기기 위해서 하는 변형된 사랑이거든요. 괴롭히는 거야. 그리고 이혼하자고 절대로 안 씁니다. 끝나는 날은 중간에 죽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정신과에서 못 옵니다. 우리한테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냥 그 정도로 아직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알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몸에 나타난 마음 상처 그게 각인 기억입니다. 각인 기억 때문에 몸에 나타납니다. 마음 상처가.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통증, 우울증, 대인공포증, 공포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포증은 이제 폐쇄 공포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방 안에 있는 걸 못 견딥니다. 혼자 할 때 문을 열어놓고 불을 다 켜놓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폐쇄 공포증. 광장 공포증이 있어요. 저런 넓은 광장에 나가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대인공포증.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말만 하려면 얼굴이 붉어지고 말이 더듬어지고 말이 안 나와요.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 합해서 그걸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공포증. 공황증이라고 그러죠. 공황증은 어떤 증세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병처럼 됐을 때 공황증 그래요. 공포증, 내가 공포증, 공황증을 안 쓰고 공포증이라고 한 이유는 증은 그런 증상이 있다는 거지 나는 우리는 병이라고 아직 인정 않습니다. 증상만 없애면 된 거지 병이 아닙니다. 폐쇄공포증, 자신감 상실. 자신감 같은 건 아주 쉬운 거고요.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유상 정신장애라고 하는데 어디서 높은 데서 떨어졌다거나 직장에서 뭐 맞았다거나 어떤 강도한테 여기를 맞았다거나 많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그 데이비 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큰 회사의 사장이었는데 어떻게 됐든 뭐 미국에 와서 리커에서만 그런 좀 일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건장한 흑인이 와서 돈 내라고 들이켰는데 머리를 여러 대 맞았나 봐. 뭐 상처나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 뒤에 여기가 깨지가 아픈 거예요. 장로님인데 2년 됐는데도 계속 전전하다가 어떻게 나한테 왔어요. 딱 들어보니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라는 건 실제적으로 다 나섰어요. 마음 공포, 그 기억 때문에 아픈 거예요. 어디가 아프냐니까 여기가 아픈데 나보고 그 흑인 놈이 나의 급수만 알아서 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급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급수만. 그래서 그건 이제 침을 녹으면서 암시를 잘해주면 낫거든요. 낫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최면은 그래서 마음치료를 요 얘기입니다. 마음치료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최면이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치료를 하려면 그와 같이 마음이 들어있는 잠재의식을 열어야 돼요. 잠재의식은 보통 때는 안 열려요. 일반의식도 나고 잠재의식도 나지만 내가 내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통 때는. 그런데 이 자기 암시를 하든지 해서 최면 속에 들어가면 내가 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또는 다른 사람이 내가 내 마음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기술적으로. 그런데 내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건 힘들어도 내가 다른 사람을 해주는 건 그래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을 열면 잠재의식과 대화를 해서 원인, 각인된 기억을 찾아서 지우거나 바꾸거나 해줍니다. 그러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마음에 대해서 또 치료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더 알고 싶은 사항이나 또 이건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반 전에 네. 교통사고가 나서 팔이 하나 잘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증이 아직 그렇게 어디 통증? 그 없는 팔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네. 없는 팔이 아프죠? 네, 그 없는 여기가 손가락이 없는데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손가락 그죠? 네, 네. 아직도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가락 쥐어지고 펴고. 그 보세요. 여기를 없애는데 손가락. 그럼 마음에서는 이게 마음인데 마음은 이건 육체적으로 내 집이 좀 허물어졌을 뿐입니다. 마음이 허물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는 명령을 내리고 그러니까 그걸 환지증이라고 합니다. 환지증. 아파요. 근데 도저히 그걸 나을 길이 없는데 방법은 있습니다. 치료는 방법이. 내가 하면은 지금 알려드리면 내가 돈을 못 버는데 여기 오셨으니까 해보세요. 거울을 놓으세요. 거울을 여기다 놓고 이 팔 없는 쪽에 거울을 하나 이렇게 놔요. 여기다 거울을 놓고 거울 팔 없는 쪽에 놓고 팔 있는 쪽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쳐다보세요. 양쪽 팔 다 있죠? 이쪽 팔도 여기서 비쳐 보이는 거지만 그러면서 여기서
그 명령을 내려서 움직여 봅니다. 그럼 움직이기도 하고 펴기도 하고 이쪽 팔이지만 동시에 그걸 하면 뇌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실제하고 상상하고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팔이 있네 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실제로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안 아프다. 그냥 그게 환지증은 그렇게 치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울을 놓고 거울을 여기다 놓는 거죠. 없는 쪽에 놓고서 여기서 팔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최면 속에서 암시도 오고 그러면 더 좋은데 혼자 하려면 일단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발이 없는 사람은 방법이 없다. 양쪽이 있는 것으로 인식을 시키면 아픔이나 어떤 사람은 근지럽고 어떤 사람은 아프고 찌릿찌릿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감각이 없는데도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는 없는 거지 마음은 다 있으니까 마음은 팔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서 집 하다 보니까 한쪽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치료 방법은 있다는 것입니다. 해보시고 안 되면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고통 없어집니다. 이게 이름이 뭐냐 환지증, 다리도 환지니까 환지증이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도 그 치료가